자, 오늘 9번째. 정말 많이 하네요. 자, 9번째 사연.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님 사연입니다. 유튜브 닉네임 지양님 사연이고요. 상당히 깁니다. 어,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읽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향후 제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지나가는 유튜브 시청자 중 한 명입니다. 고민사항이 있어 한번 상담 받아보고자 올려봅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 나이는 28살인 아직 갈 길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남자입니다. 이게 참 고민을 말하자니 제 인생 배경을 안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길어도 양해 부탁드려요. 자소서를 적어주셨네. 인생 배경을 안 보고는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까봐. 제 인생 어렸을 때부터 조금 보통 집안하고는 달리 별나게 자라왔습니다. 받기 시작한 기점이 IMF 때부터인데요. 8살 전에는 아버지께서는 삼성화재 보험사 직원으로 연봉도 남부럽지 않게 받았고 집안도 유복하여 범어 네거리 쪽에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신혼생활을 할 만큼 집안이 가난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고 아버지가 해고당하시고 집안이 많이 기울어서 초등학교도 시골 외딴 지역에서 나오게 되었고 제가 10살쯤 되던 해 아버지 공장을 집을 팔고 빚을 내서 차리셨습니다. 글을 좀 두껍게 적으셨네.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수업 마치고 저는 어머니 태우러 오셔서 공장에 들어가서 사소한 일을 같이 거두게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공장 일이 그리 수월한 일은 아니었던지라 사람도 많이 갈려나가고 하지만 제 입장에선 이 공장이 망하면 끝이다라는 벼랑 끝에 있는 위치다 보니 그만두지도 못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 버텨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렇게 고2가 될 때까지 그렇게 옆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2가 지나고 나서는 수능 공부에 매진해서 대학 가라고 일 거드는 것도 주말에 한두 번 정도만 해왔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효자네 효자. 그렇게 평범한 지잡대를 다니고 군대를 가고 그렇게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고민이 시작인데요. 제가 다닌 대학교에 부산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 타지에 온 데다 대학생들과도 친하게 지내기가 힘들었고 결국 안되겠다 싶어 군 제대한 후에는 수업을 전부 야대로 돌리고 야간 대학이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약 2년간을 했습니다. 제가 일한 편의점은 그냥 보편적인 편의점이라기보단 국제시장 한복판에 있는 그야말로 일매출이 수천만원 나오는 그런 지점의 야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직영이네요, 직영. 경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충 일의 강도를 아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어렸을 적부터 힘든 일을 해와서인지 이 일이 그리 힘들지 않았고 그렇게 아르바이트에 올인을 하고 대학교 졸업을 한 뒤 K5 2세대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왜 구입했나요? 대학 졸업 후 26살부터는 지금 고민 사연을 올리는 이 시간까지 아침 또는 낮에는 아버지 공장일을 오후 또는 밤에는 편의점을 이렇게 투잡을 병행해서 일해왔습니다. 와, 이 가능해? 하지만 이렇게 2년 조금 넘게 일해오고 나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두 가지 일을 해냈는데 어느 정도 상관으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피드백을 받거나 직장 동료와의 마찰은 그리 크지 않고 뭐랄까 그냥 무난무난하게 살아왔는데 이 두 가지는 일이 정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이 직업의 특성상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직업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즐겁고 흥미있고 질리지 않는 그 분야의 능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천직이라고 들었고 배워왔습니다. 저는 그 천직을 골라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몰라서 알고 싶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안정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 이 두 분야 중 한 분야는 포기하고 집중을 해야 하는 날이 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고민됩니다. 공장 일은 어렸을 때 해와서 그런지 아내 팀장하고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하는 능력이 갖춰져 버려 있고
하지만 이 일은 그리 즐겁지가 못해요.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게 해온 일이라 그런 건지 몰라도 그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업무적인 측면이라면 정말 지장 없이 해낼 수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극단적인 빙수지와 성수기가 존재한다는 점. 사업 특성상 주 고객이 농사꾼, 작물 짓는 대형시설 원예 연구소 등등 같은 곳임. 비닐하우스라는 이 시설 사업이 30년 40년 갈 수 있을까도 솔직히 두렵고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직종은 아닙니다. 비수기에는 정말 거짓말도 안 보태고 건설업의 일종 같은 거다 보니 이게 하우스 사이즈마다 다 달라서 사람이 옷 입는 치수 만들듯 미리미리 찍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견적을 짜고 높이, 크기, 치마 등을 다 계산해서 처마죠 처마 등을 다 계산해서 만들어줘야 하는 제작식이다 보니 설계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생산을 할 수도 없어서 놀아야 합니다. 반면에 편의점 일은 솔직히 단순하고 힘들고 지루하긴 한데 그냥저냥 하는 것 같고 재미있는데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특성이 있어 솔직히 이것을 직업으로 하기엔 무섭습니다. 그래서 본사지경 정장님에게 묻기도 하고 OPC 분에게도 본사 직원 같은 것을 하라면 어떻게 하느냐 등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본사 직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의 안정성, 퇴직금은 보장되는 직종이거든요. 학력 같은 건 잘 안 보는데 성격 서비스업에 맞는지를 보는 인성검사를 많이 한다. 더군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무섭고 현재 다니는 편의점도 가게 안에 대학생들이 주 고객층으로 단단히 되어 있어서 1매출 2천 시험기가 닥치면 3천만원도 그냥 쉽게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서 평생 일할 수 있다면 수입이나 안정성이 있을지 어떨런지 그것이 정말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상담해보고도 했지만 솔직히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뭔가 두서없게 적어서 내용도 길고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전 이 둘 중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혹은 더 좋은 방법이나 대안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현명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와, 근데 이분 고민을 듣기 이전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일만 하신 것 같은데? 아버지 계속 돈, 야, 정말 근면성실함은 제가 여태까지 그 사연 읽어주신 분들 최고봉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분 약간 잠깐만 투잡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자, 쉽게 말해서 낮에는 아버지 공장이라고 밤에는 편의점 일을 한대요. 잠은 언제 자는 거야? 어? 잠은 언제 자는 거죠, 여러분? 와, 아니 저 몸이 안 남아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편의점 일이라고 해서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분 일하는데 직영 편의점 무지하게 바빠요, 여러분들. 직영 편의점은요. 여러분 직영 편의점 보셨나 모르겠는데 직영 편의점은 오만 게 다 있어요, 진짜. 막 거기 어느 것도 파냐면 생닭도 팔고 막 치킨도 팔고 어? 생선도 팔고 회도 팔고 다 팔아요, 진짜. 왜 한인마트 있죠? 큰 한인마트. 그거보다 더 많이 팔아요. 직영 가면. 돼지고기도 팔고 소고기도 팔고 다 팔아요. 진짜로. 오징어도 팔고 막. 왜냐? 팔리기 때문에. 삼각김밥도 막 4, 50개, 막 80개, 100개씩 들어와. 종이도 막 여러 가지 종이 싹 다 들어와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딱 편의점 하기 딱 좋은 분인데? 딱 이런 분들이 딱 편의점 하기 딱 좋은 분이야. 요즘 편의점 막 개나 소나 다 하죠. 이런 분들이 딱 하기 좋은 분인데?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편의점 일을 하게 되면, 편의점 본사 그 채용 공고가 있거든요. 그걸 OFC라고 하는데,
OFC가 뭐냐면요. 이제 편의점 가맹점들을 돌면서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뭐 부족한 거 주고 뭐 행사 같은 거 마케팅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해주고 잡일 같은 거 도와주고 뭐 클레임 같은 거 개선해주고 관리하는 거 매장 관리입니다. 매장 관리 쉽게 얘기해서 그거 지원해 보시죠. 딱 좋네요. 그 몇 년 해보시고 돈 모아가지고 가맹점 하나 하시면 되죠.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한 일하는 거 좋아하니까 적성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공장 일은 내가 편의점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은 아버지 공장은 일단은 편의점 본사 채용 지원하라. 어. 그러니까 만약에 편의점 하다 안 되면 다시 글로 가면 돼. 아버지 일하는 게 있으니까. 보험이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잖아. 두 가지 하면 못해. 어차피 그리고 이분 같은 게 도움이 되는 게 직영점에서 일하면 웬만하면 붙을걸요 아마? 직영점이 왜냐면 직영점에서 2년을 버텼어. 직영점 버티기 쉽지 않거든. 여러분 편의점 직영점 돈 많이 줘요. 돈 많이 줍니다. 여러분 왜 유튜버 중에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유튜버 중에 편의점 뭐지 편할목 가이드라고 있어요. 그분도 직영 출신이에요. 여러분 유튜버 중에 그 편의점 사장 유튜버 한 분 계시거든. 유명하신 분. 유튜버 검색하시면 편할목 가이드라고 있어요. 그분도 직영 출신이에요. 직영에서 본사 직원 한 다음에 편의점 차리신 분이에요. 딱 이런 분들이 편의점 하기 맞아. 왜냐하면 이런 분들 뭐 사장이라 들먹거리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에 사장분들 근무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에 시급이 짤 때는 예전에 사장들이 근무 일 안 했어요. 예전 시급이 엄청 짤 때는 막 2,500원, 3,000원 할 때는 사장들이 뭐지 돈 줘도 남았기 때문에 그 안 나왔어. 특별한 날 아니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나오죠. 일을 해야 수지 타산이 맞죠. 근데 이런 분들은 뭐 나와도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본사 채용 지원하세요. 적성이 맞는 일인데 어 본인이 적성이 많다고 하기 되게 본인이 이게 낫다고 했잖아요. 어 힘든 데서 일을 했잖아. 힘든 데서 가장 빡센 데서 부산에서 가장 힘든 데서 일을 했잖아. 시내에서 학력이야 뭐 어차피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되고 인성 검사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경력은 이미 본사에서 뭐지 저 본사 직영에서 2년 동안 일했으니까 도움이 되고 상담도 해보고 싶지만 했지만 솔직히 그분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당연히 알려주지 않죠. 왜냐? 나름 이것 영업 비밀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안 알려주겠어요? 어, 어. 이 사람도 왜 안 알려주겠어요? 일단 이 사람은 이분 같은 근면 성실함은 타고나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돈 벌고 있으니까 근면 성실은 아주 완전히 몸에 배신 분이죠. 이 사연 적어주신 분은. 아마 상담하면 구체적으로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 상담하면 어떤 거 하겠어요? 이거 하면 돈 얼마 받냐? 어? 가게 차려면 돈 얼마 드냐? 이런 거 물어볼까? 이거 영업 비밀이거든요. 엄연하게 영업 비밀이야. 이런 거 안 알려줘도 님이 일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님이 OFC로 그러니까 본사 직원 해가지고 OFC로 발령 나가지고 가서 점주분들하고 친해지고 얘기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야. 굳이 이분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점장이 내는 사람들한테. 왜냐?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 영업 비밀 노출이기 때문에 얘기 당연히 안 할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겠죠. 그냥 님은 물어볼 거라는 거는 OFC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냐, 면접 어떻게 하냐, 이것만 물어보면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면 돈 얼마 받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 당연히 제 얘기 잘 안 해주겠죠. 어. 하우스 관련 일은
나중에 편의점 쪽으로 편의점 일이 안 맞을 때 해도 된다. 어? 그러니까 1차적으로 편의점 재원하고 2차적으로 요거 해야. 어. 그러니까 자, 이거 3으로 말하고 님 정도의 님의 멘탈과 근면 성실 아니면 충분히 편의점 쪽 비벼 볼만하다. 일단 엄청 성실하니까 봐봐요. 성실하면 타고났죠 멘탈이나. 딱 편의점 업계에 딱 맞는 사람 아닙니까? 어? 이런 분들은 아마 뭐 알바 째거나 뭐 안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어? 일단은 하우스는 일단 잠깐 제끼고 요것만 생각하세요. 요것만. 본사 직원들한테는 이제 면접 요령이라든지 준비 같은 과정 같은 거 물어봐라. 어. 님 아까 차도 있다고 했잖아요. 차. 그 차 가지고 OFC 있으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좋네. 딱 좋네요. 어. 보통 편의점 쪽이 많이 힘드냐 하면 상당히 부진해야 되거든요. 유통이잖아요. 편의점 이쪽 이제 이쪽 일이 유통. 유통업인데 부지런하지 못하면 몸이 축 나가지 못해요. 체력이나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챙겨줘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꼼꼼하거나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면 아예 안 돼요. 이거는 체력이 안 받쳐주면 못하는 거죠. 이분이 체력이 받쳐주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이게 맞다고 하니까. 뭐 이런 분들이 편의점 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편의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어떤 일이든 다 장래적으로 불안해요. 어? 하나 얘기하자면 불안한 거 마찬가지야. 왜냐?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이면 안 불안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면 안 불안할 것 같아? 공무원 더 불안하지. 여러분 공무원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 불안할 것 같아요? 고용 안정성만 있지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직업 자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안정적이 있는 건 아니거든. 항상 민원에다가 업무에 시달리고 욕도 얻어먹고 어느 어떤 쓰레기 같은 사람이 시민이 와가지고 날 또 들먹거릴까 날 또 괴롭힐까 항상 이거 신경 쓰이는데 어? 어떤 일이든 다 불안해요. 님 만약에 베니하우스 하면 안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 우리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일을 해요. 어떠한 일이든.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님이 뭔가 일을 맡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불안함을 님이 일함으로써 충분히 메꿔 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님이 예상하는 대로 두 가지를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하나 딱 정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딱 지금이 적기인 것 같기도 하고 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제 직영에서 2년 동안 야간 일한 경험을 살려서 면접에 가서 얘기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하다가 안 맞으면 그때 가서 하우스 일이 되고요. 어. 어떤 일이든 장래적으로 불안한 거 막 근심 걱정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다 공통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함이면 편의점 유통업계에서 반드시 통한다. 사실 저 정도 금연 성실함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저 편의점 직영 편한 일 아니에요. 편의점 야간 저도 해봤지만 일반 야간은 편해. 일반 야간은 새벽에 상류 만들어 놓은 시간도 있고 편해요. 그냥 바쁜 시간은 그냥 뭐지 발주 들어온 거 삼각김밥하고 집어넣고 그냥 음료수 빈겨 채우고 이게 다지. 편의점 야간 할 게 없는데 직영은 무지하게 바쁩니다. 직영은 편의점 가면요 편의점 직원이 한 명이 아니에요. 세네 명씩 있어요. 발주 들어온 것도 그냥 뭐 박스 하나가 아니라 막 4, 50개, 50개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종류도 엄청 많고 무지하게 바쁩니다. 생각해도. 그래서 돈을 많이 줘요. 아마 최저시 급보다도 약간 더 많이 주기 싶은데 돈이 좀 될걸요 아마 이번에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님이 정도의 근면 성실함과 어떤 투지만 있으면 분명히 이쪽에서 충분히 일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너무 위험하게 이렇게 걸터 있는 것보다는 한쪽에 먼저 투자하고 어? 아직 경험도 안 해봤는데 불안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경험해보고 일해보고 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쪽이 마음에 계속 가면 되는 거고.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편의점 본사 채용 일하면서 본사 채용 지원해서 이 본사 직원들한테 면접 요령이나 면접 질문 어떤 거 받습니까? 뭐 그거가 뭐 합니까? 어? 뭐 적성 검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쪽 일을 먼저 해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약간 나중에 하우스 아버지는 나중에 도와드리고 지금 여지껏 해왔던 그런 근면성실함 그런 끈기만 있으면 이쪽에 반드시 통할 거라고 저는 장담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하시고 요쪽 계열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몸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투잡 저렇게 하는 게 진짜 몸 안 상하고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과 동시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언젠가 한번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적당히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쪽, 본인이 마음에 맞는 쪽 지원 잘 하셔가지고 만족하시는 쪽으로 어, 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드린 어떤 조언이나 어떤 대답이 본인의 어떤 그 고민 해결에 꼭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좀 뭔가 부지런한 분을 만나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고민 사연을 올려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번 사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